안녕하세요. 매달 실적 마감과 사내 경쟁에 지친 우리 금융인들. 이곳은 금융인들에게 창의성과 영감을 주는 살롱입니다. 금융인들이 사랑에 빠질 책을 추천하는 EBN 김남희 기자의 금사빠 TV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주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경제책입니다. 이번 주 12월 21일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저자는 기자인 박병률입니다. 360페이지의 분량이고 80개의 문답과 12개의 경제 이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지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병률, 공학을 전공한 경제부 기자다. 정치부를 거쳐 경제부에 안착했다. 처음 경제 기사를 접했을 때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독자들에게 경제 기사를 쉽게 전달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됐다. 영화와 문학, 뮤지컬을 좋아해 이를 경제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1999년 부산 지역신문사인 국제신문을 거쳐 2008년 경향신문으로 옮겼다. 2006년부터 경제부 기자를 시작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증권사 등 여의도 금융권을 출입했다. 2007년 11월 일경 언론산 대상을 받았고 2012년 1월과 2014년 7월에 각각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과 경제보도부문상을 수상했다. 2012년에는 테드엑스 부산에서 영화 속 경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주간 경향의 영화 속 경제 이야기를 이코노미스트의 문학으로 읽는 경제를 연재했다. SBS CNBC에서 박병률의 영화 속 경제 코드를 진행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BS 라디오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를 출연했다. 부산대학교를 거쳐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을 마쳤다. 저서로 재밌어서 술술 읽히는 경제 교양 수업,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경제학자의 영화관, 경제학자의 문학살롱, 아이언맨 수트는 얼마에 살 수 있을까? 영화 속 경제학 등이 있다. 매일 아침 강자에게는 냉철한, 약자에게는 따뜻한 기사를 쓰겠다는 다짐을 한다. 지은이가 이 책을 쓰면서 남긴 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를 알아가는 주린이의 궁금증을 확 풀어드립니다. 다시 주식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2000년, 2007년에 이어 10여 년 만에 찾아온 주식붐입니다. 제 기억에는 세 번째 주식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이 생애 첫 주식붐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주식을 처음 시작한 주린이들이겠죠. 주식은 개별 종목의 기업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의 향후 전망이 좋다면 앞으로 주가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둘러싼 경제, 금융 환경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 또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선 환율과 금리, 국내의 경제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린이들이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승장에서 첫 주식 거래를 시작하면 수익률이 플러스를 보이는 것이 처음에는 신기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종목을 사고 팔다 보면 손실을 입는 종목이 하나씩 보입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혹은 주식 유튜버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얘기는 환율, 금리, 경제 성장률, 인구, 유가, 금값, 물가 등 다양한 지표가 등장합니다. 부동산도 주식시장이 관련이 깊습니다. 심지어 기업의 지배구조나
도덕성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의 종합선물 세트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주식을 시작했다면 자이든 타이든 경제 읽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경제 성적은 읽어내기가 힘듭니다. 경제책의 종류도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특화된 경제책은 생각보다 찾기 힘듭니다. 나름 경제부 기자를 오래 한 탓인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경제 관련 질문을 던집니다. 유상증자는 왜 나쁜 것이냐? 배당금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우선주는 왜 가격이 뛰느냐? 등 주식의 기본적인 상식부터 환율이 상승하면 주식을 사야 하느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등 금융과 연계된 질문까지 다양합니다. 주린이 눈높이에 맞는 경제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책은 주린이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Q&A 질문과 답변의 형태를 빌렸습니다. 1장은 환율과 금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들어도 매달 헷갈리던 원화 약세, 강세의 개념,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 금리와 채권과의 관계, 마이너스 금리의 성립 원리 등을 풀어냈습니다. 2장은 주식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들입니다. 배당 라겔, 공매도의 원리, 내 마녀의 영향, 자사주 매입 효과, 신문에서 자주 보면서 헷갈렸던 개념과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3장은 주식 외에 자산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중 무엇이 나은지,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것이 신용대출보다 나쁜 것인지,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 알쏭달쏭한 물음을 담았습니다. 4장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성장률 전망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국가 부채가 240%가 넘어도 일본은 왜 안 망하는지, 삼성그룹은 왜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는지, 외환 보유액은 무작정 늘리는 게 좋은지 등 궁금증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5장에는 경제 용어를 설명합니다. 경제를 읽기 위해서는 경제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 용어는 외우려고 한다고 외워지지 않습니다. 주제어를 정하고 연관되는 용어를 설명해 재미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관심 있게 읽은 부분은 챕터 4에 있는 유튜버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입니다. 질문. 유튜버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유튜버에서 동영상을 보다 보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합니다.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수가 많으면 유튜브에서 영상 제작자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건가요? 제 주변에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도 다 돈을 버나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유튜브의 영상 제작자인 유튜버는 광고, 조회수, 기부금으로 수익을 냅니다. 통상 조회수 1회에 0.5에서 1원 정도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 회를 찍으면 통상 5만에서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은이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유튜브사가 게재된 동영상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 광고가 붙으면 그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중 유튜브가 일정액을 떼어가고 남은 돈을 유튜버들에 줍니다. 유튜브가 떼어가는 수수료는 45%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55%만 가져갑니다.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떼어가는 거죠. 유튜브에서 돈을 벌려면 광고가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동영상이나 광고를 붙여주지는 않죠. 일정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구독자 2,000명 이상, 연간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즉 24만 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광고가 붙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과거에는 조회수가 1만 회 이상이면 광고를 붙여줬는데 그보다 기준이 더 훨씬 엄격해진 것이죠. 이 때문에 유튜버들은 구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인기 콘텐츠로 선정되어 먼저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수와 좋아요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수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가 붙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크리에이터가 직접 동영상 광고를 따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영상에 광고를 붙일 자격이 되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안내 이메일이 날아옵니다. 유튜브의 광고는 애드센스라는 유튜브 자회사가 담당하는데요. 이들이 경매를 통해 따온 광고를 동영상에 자동 삽입시켜줍니다. 애드센스는 크리에이터의 수익금이 $100를 넘어서면 사전에 크리에이터가 지정해 놓은 통장으로 달러를 보내줍니다. 재밌는 것은 광고 단가가 나라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는 사람이 많으면 한국보다 광고 단가가 높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선진국 시장이 아무래도 구매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최근 국내 유튜버들이 외국어 자막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크리에이터마다 천차만별일 텐데요. 연간 시청시간 4만 4천 시간을 넘으려면 연간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으려면 일주일에 영상 2개씩 6개월에서 1년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 하나를 만들려면 구상, 촬영, 편집 등으로 손이 많이 가는데 8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려면 6에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돈을 벌려면 거의 전업 비슷하게 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크리에이터들의 전언입니다. 광고료 수익은 조회수, 평균 시청 시간, 지속 시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통상 조회수 1회에 0.5에서 1원 정도라고 합니다. 조회수가 10만 회를 찍으면 5만에서 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기 유튜버가 되면 PPL 광고가 붙고 강연, 방송 출연, 출판 등이 이루어지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쳤는데요. 이 책은 360페이지에 80개의 이 같은 문답과 12개의 경제 이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투자하는 입문자들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초 상식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주린이들이 이 책을 읽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뤄내시길 응원합니다. 새로 나온 신간 주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경제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